60세가 넘으면 이제 뭘 더 바랄 게 있겠어.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시기일지도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아침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60대에 들어선 지금 정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60대 이전이라면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지요?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해서 큰 잔치를 열고 이제 오래 사셨다 하며 축하받던 나이가 60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60대에 들어서도 30년, 40년이 더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60세부터 100세까지 무려 40년입니다.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과 남은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기죠.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기쁨과 앞으로 뭘 하며 살까라는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모으고 보험을 들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해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들 돈 걱정만 하며 늙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60세부터는 거침없이 남의 시선보다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나답게 살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 40년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노후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마인드셋 리셋. 내 인생의 두 번째 출발점. 우리가 60세가 되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 마인드셋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늘 나를 뒤로 미루고 억누르고 견디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30년, 40년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아직 젊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을 리셋한다는 건 그 습관을 부드럽게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 넣는 일과도 같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7가지 작은 원칙이 있습니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가끔 꺼내 보시면 좋아요.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이제는 내가 꼭 옳아야 할 필요도, 내가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는 듯 보여도 그 안에 내 평화가 있다면 그게 더 큰 승리입니다. 둘째, 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자. 내 나이에 무슨. 이 말은 금지어예요.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노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나답게 내 기쁨에 맞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미래의 불안,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면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산다. 이 단순한 태도가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옆집 노후 준비, 친구의 연금 크기, 자식의 성취. 비교하면 반드시 부족해 보입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내 속도, 내 방식에서 옵니다.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자. 누군가의 기준, 누군가의 잣대가 아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남의 눈보다 내 기쁨이 우선일 때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반환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마음을 리셋하는 순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거침없는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 경제관념 리셋, 절약에서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후에는 아껴야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아껴만 살다가 결국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조금 더 즐길 걸, 조금 더 써볼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땐 왜 절약이 필요했을까요? 집도 사야 하고, 자식 교육비도 감당해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 시기엔 절약이 곧 생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대부분 독립했고, 생활비는 줄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아끼고만 계실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절약 습관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행복으로 바꾸는 순간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통장 속 숫자는 기쁨을 주지 않지만 그 돈으로 떠난 여행, 함께한 식사, 배운 경험은 평생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손주들 과자 하나 사줄 때도 늘 이건 너무 비싸다 하셨죠. 그런데 막상 요양원에 들어가시니 그토록 모은 돈이 매달 간병비와 병원비로 빠져나가더군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토록 아끼기만 했을까? 젊을 때 여행도 좀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을 걸.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돈은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아니라 지금 내 행복을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있다면 이제 가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등록하세요. 요리, 그림, 악기, 춤, 뭐든 괜찮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었던 옷, 사고 싶었던 시계, 망설였던 가방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고 내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투자입니다. 또 한 가지, 돈을 쓸 때 기억하면 좋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점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에 돈을 쓰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출이 나에게 행복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 만약 7점 이상이라면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소비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다면 미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아껴야 할 때와 써야 할 때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산에 대한 철학입니다. 많이 남겨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리세요.
오히려 유산은 가족 간의 갈등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지게 사셨지라는 기억 하나가 돈보다 훨씬 큰 유산으로 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비싼 물건을 아무 고민 없이 사는 손님에게 직원들이 더 정중히 대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을 넉넉히 주는 부모,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부모는 자식과 손주의 기억 속에 언제나 따뜻하고 멋진 모습으로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현명하게 잘 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모으기만 하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 제때 쓰지 못한 돈은 결국 나보다 남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약보다 더 중요한 지혜, 바로 제때 쓰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노년,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건강 관리가 아니라 공존의 태도. 노년의 가장 큰 화두, 바로 건강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수치가 올라가면 무조건 고쳐야지. 병원에서 이상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물론 건강을 챙기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바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아지는 것, 계절마다 작은 질병이 찾아오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지 반드시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명한 공존입니다. 몸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약을 원망하는 대신 이 약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의 작은 불편함도 내 나이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생활 원칙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의 작은 움직임. 하루에 30분만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무리할 필요 없고 매일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분 관리가 곧 건강 관리. 햇빛을 자주 쬐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즐거운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웃음은 최고의 면역제라는 말,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셋째, 수치에 집착하지 말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내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면 너무 조급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넷째, 약과의 균형 잡기. 약은 필요할 때 쓰되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하세요. 다섯째,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 친구들과의 수다, 소소한 여행, 새로운 경험. 이런 즐거움이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가른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이었죠. 그리고 면역력은 단순히 음식이나 약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가는 태도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혹시 지금도 작은 통증 때문에, 검진 결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픔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직도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그 힘을 받아 더 건강해집니다. 결국 건강의 비밀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균형과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4. 사회성과 취미, 자아표현, 뇌와 마음을 깨우는 연결의 힘.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괜히 나갔다가 피곤해지고 사람 만나면 힘들어서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밖으로 나가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활력을 잃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어르신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성과 취미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동년배 모임을 만드세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거나 그냥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리, 그림, 악기, 외국어, 사진, 정원 가꾸기.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줍니다. 완벽하게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삶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온라인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블로그나 SNS에 소소한 일상을 적어보세요. 내가 쓴 글에 누군가가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경험을 나누세요. 봉사활동이나 멘토링도 좋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는 큰 보물이 됩니다. 나눌 때 내 삶의 의미도 커집니다. 작은 도전 과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꽃 사진 찍기, 30일 동안 그림 일기 그리기. 이런 소소한 도전이 하루하루를 설레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집 안에서만 사는 사람은 하루가 참 길고 1년은 너무 짧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는 사람은 하루가 짧고 1년이 길다고 느낍니다. 그만큼 삶이 풍성해지고 기억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게 있으신가요?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공연, 아니면 단순히 친구에게 한번 밥 먹자 연락하는 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웃음과 자극, 그리고 젊음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람과의 연결, 작은 취미, 나의 표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가장 젊게 유지시킨다. 내일 당장 어렵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이번 달에 꼭 하고 싶은 사회적 활동 하나, 새롭게 시작할 취미 하나, 그리고 표현해보고 싶은 나의 이야기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내일을 바꾸는 준비를 하신 겁니다. 5. 가족과 자식, 건강한 거리두기의 지혜. 노년에 들어서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가족과 자식 문제입니다. 내가 끝까지 자식을 챙겨야지. 노후에는 자식이 날 돌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 이런 마음이 결국 부모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불편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식 역시 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독립의 원칙.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부모가 무리하게 도와주려다 보면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나 공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유산에 대한 철학 정하기.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유산이 가족 간의 다툼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대신 멋지게 사셨다라는 기억 하나가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됩니다. 정서적 독립훈련. 자식을 사랑하되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해결사가 아니라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오히려 자식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돌봄 계획 세우기. 언젠가 내 몸이 약해졌을 때를 미리 준비하세요. 요양제도, 간병 서비스 같은 사회적 장치를 알고 있으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평화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며 서로를 짐이 아닌 축복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와 행복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60세 이후의 삶, 그것은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남의 눈치를 내려놓고 돈은 기쁨으로 쓰고 건강은 공존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젊음을 유지하며 가족과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70대, 80대, 90대는 훨씬 더 자유롭고 빛날 것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5가지 길을 나눴습니다. 마인드셋을 리셋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행복으로 바꾸기. 건강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태도. 사람과의 연결, 작은 취미, 나의 표현이 뇌와 마음을 젊게 한다는 것. 가족과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두기, 평화로운 독립. 이 5가지 원칙이 바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울림이 남으셨나요? 혹시 이건 내 얘기다 하고 느껴진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바꿔야 할 삶의 힌트일 겁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절약과 인내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운명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다짐을 실천한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여러분의 80대, 90대까지 이어지는 삶의 새로운 리듬이 될 겁니다. 끝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거침없이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아침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나 60대 이상의 지인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남은 4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